안녕하세요. 주식판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삼지전자라는 종목입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나누어져 있죠. 사실 이러한 디지털 친환경 흐름은 코로나 이슈가 아니었어도 불가역적인 시대적 흐름이었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욱 가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투자와 관련된 생각을 해보자면 이러한 흐름 때문에 수혜를 받는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음에 따라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빠르게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이에 따라 가격 메리트를 느끼기는 힘든 주가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투자 철학 하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을 좋은 투자 대상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대부분의 5G 관련 기업들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통신기술에 대한 이해도 어려운 데다 주가도 저점 대비 크게 상승해 투자 매력을 느끼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릴 삼지전자는 예외적으로 5G 외에도 2차전지, ESS, 반도체 등 소위 핫한 업종과 엮여 있으며 여러 구조적인 강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PBR 0.81배 등 가격 메리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단순한 로직만으로 투자에 임하면 곤란하겠죠? 좀 더 깊이 있는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삼지전자는 꽤 화려한 사업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통신장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는 1997년 1800MHz 대역의 무선통신 중계기 개발에 성공하여 LG U+에 공급한 이래로 계속해서 LG U+와 좋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LG U+의 관련 장비 메인 밴더로서 7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5G 관련해서도 19년 4분기에 납품을 시작하였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해당 매출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LG U+ 벤더면 화웨이랑도 관련이 있어서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3제 중계기 장비는 노키아, 삼성전자, 화웨이 등 모든 제조사의 기지국 장비와 호환이 되도록 개발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화웨이가 아니라 기지국 시장의 또 다른 빅플레이어인 노키아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노키아의 글로벌 협력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일본 시장에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에 대해서도 세계의 사업자들과 5G 관련 장치에 대해 개발 협의를 진행하여서 2021년부터는 대량 납품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들이 삼지전자의 통신 관련 제품들 사진입니다. 광중계기, RF중계기, 인빌딩 시스템, 스몰셀이라는 장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5G는 아직 제대로 5G가 작동하지 않는 음영 지역들이 많아서 소비자 불만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다는 사실 아시죠? 특히나 건물로 투과되는 신호가 미미해서 실내에서는 더욱 5G를 이용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더욱 많은 관련 장비들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삼지전자의 제품들은 이러한 음영지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5G 전환에 따라서 삼지전자 역시 큰 폭의 실적 증대 초기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비 업종은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클을 많이 탄다는 것인데요. 고객사들의 대규모 투자 시기에는 실적이 크게 증대되지만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 실적이 저조해 실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통신장비 업종의 경우에도 지금과 같은 통신규격의 대규모 전환기에는 실적이 크게 증가하겠지만 이외의 시기에는 유지보수 외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큰 실적 격차를 보이게 됩니다. 삼지전자는 이러한 문제를 기존에 해결해 놓은 상태인데요.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이에 대해 알기 위해선 삼지전자의 핵심 자회사인 SAMT를 살펴봐야 합니다. 삼지전자에 대해 얘기할 때 빼놓고 말할 수 없는 회사이죠. SAMT는 각종 반도체 등 전자부품들을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등 주로 삼성 계열사의 제품들을 고객사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사를 포함해 4개사가 과점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SAMT는 여기서도 시장 점유율이 50%를 웃도는 1등 업체가 되겠습니다. 삼성은 유통대리점들 간의 지나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고정거래선으로 등록한 대리점이 해당 업체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 전자부품 쪽의 업황에 따라 매출의 크기는 변화하지만 영업이익률은 2~3%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박리담의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견실한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기업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우량 기업이 2008년 그 유명한 키코 사태로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2009년엔 자본 잠식으로 거래 정지가 되고요. 2010년에는 유상증자로 채권단의 지분이 넘어갔으며 그 후로도 한동안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2014년엔 고객사였던 펜텍의 부도로 매출 채권이 크게 손상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에 삼지전자가 매수자로 등장을 하여 SAMT를 인수하게 됩니다. 당시 시장은 놀랐습니다.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는 평이었죠. 그 이후로는 앞서 보셨던 이 표에서처럼 견실한 실적들을 창출해내며 삼지전자의 살림살이에 큰 보탬을 줍니다. 이러한 삼지전자의 SAMT 인수는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AMT의 어려운 시기에 적절한 가격으로 인수를 진행함으로써 첫 번째, 본업에서의 떨어지는 실적 안정성을 자회사의 실적 안정성으로 커버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두 번째, 삼성 계열사와의 연결고리를 만들므로써 삼지전자의 신사업들을 위한 교두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 자회사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일 ENS라는 자회사입니다. 2017년에 인수를 한 기업이고요. 건설업 중에서도 기계 설비를 다루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건물들에 들어가는 각종 설비들이나 반도체 공장 등에서 필요로 하는 클린룸 시공에도 강점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하면 삼성이죠. 여기서 삼성과의 연결고리가 하나 더 생깁니다. 뒤에서 살펴볼 ESS 사업과 설비건설 역량 간 시너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시는 표는 세일 ENS의 수주 현황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들의 이름도 보이고요. 활발한 사업 진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 여성 대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데요. 이런 맥락에서 지난 4월 퇴임한 심기석 전 세일 ENS 대표님의 스토리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한번 검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세일 ENS의 인수 역시 기대되는 부분들이 여럿 있는 인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면면들을 살펴봤을 때 삼지전자는 투자 솜씨가 꽤 있는 회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투자와 경영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생각해봤을 때 삼지전자의 경영 능력에도 기대를 걸어볼 만하지 않나 개인적 생각입니다. 견실한 자회사들 사이에서 모 회사가 통신장비업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좀 왜소해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일까요? 2차전지와 ESS 관련 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5G, 반도체 등과 관련된 부분들은 디지털, 언택트 흐름에 부합했다면 2차전지나 ESS에 대한 부분들은 그린, 친환경 흐름에 부합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동사는 2012년부터 2차전지용 충방전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해 현재 핵심 기술인 ACDC 인버터 제품 및 기술을 내재하는 등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2차전지는 리튬이온 전지인데요. 리튬이온 전지의 제조 공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전극 활물질을 이용하여 만든 전극합재라는 것을 정밀하고 균일하게 도포하는 전극공정, 이물질이 없는 클린룸에서 전지의 부품과 재료를 조립하는 조립공정, 그리고 충방전 공정이 그것입니다. 전극공정과 조립공정을 마친 리튬이온 전지는 아직 전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충방전 공정을 거쳐야만 활성화 상태가 되는데요. 충방전 공정은 전지를 활성화하고 전지의 성능을 그리고 안정성을 확인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충방전 공정에 적용되는 사이클러와 포메이션이라는 장비와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2013년에 첫 매출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삼성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관계성을 바탕으로 2018년부터 포메이션 즉 화성 장비를 삼성 SDI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사업 보고서나 리포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아직 사업 초기라 제품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좋지 않았으나 현재 이에 따라서 물량 및 판매 단가 조정 등 협의가 진행되면서 실적 개선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태양광 발전소 시공과 ESS 배터리 공급 등 에너지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등 친환경 발전 트렌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친환경 발전에는 아직 한계점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에너지가 단속적, 즉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것이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일조량이나 풍량에 따라서 에너지양이 균일하지가 않고 격차가 큰데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2017년부터 발생한 ESS 사업장 화재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수립과 규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동사가 안전장치 설치, 특수소화 시스템 설치 등과 같은 사업도 수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계 설비를 다루는 세이리엔S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어 이 부분에도 보탬이 될 것 같고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은 한국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해당 부문에도 기대를 걸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운영정보 표시장치라는 제품도 있는데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사업보고서 캡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화면을 멈추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간략히 재무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짚어봐야 할 부분은 사업별 매출 비중이 되겠습니다. 동사의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을 바탕으로 혹자는 삼지전자가 5G 관련주라고는 하는데 전체에서 관련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자회사 SAMT 외에는 별 볼 일이 없는 회사다 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SAMT가 중요한 자회사인 건 맞습니다만 이런 식의 발언은 삼지전자 본업의 가치를 너무 격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일단 매출액이라는 지표가 혼란을 줍니다. 삼지전자는 SAMT와 세이리엔S의 지분을 각각 49.8%, 58.5%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회사들의 이익 중에서 삼지전자에 귀속되는 몫은 지분만큼인 49.8%, 58.5%만큼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의 표준회계 방식인 연결회계 하에서는 이들 자회사 매출의 100%가 전부 반영이 돼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 실적이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과다하게 보이게 할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이 자회사들의 매출 대비 이익률이 높지가 않아서 매출이 아닌 이익의 비중은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삼지전자의 본업이 이제 실적 증대기에 들어섰다는 점입니다. 통신장비업의 특성상 통신규격 전환기에 매출이 크게 집중되어서 그 배시기와 실적 차이가 큽니다. 5G에서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삼지전자 전체 실적에서 통신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올라가게 되겠죠. 또한 2차전지 쪽도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사업부가 좋아지는 시기가 겹치면서 실적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사의 연결 실적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5G와 2차전지 쪽 턴어라운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실제 1분기 실적도 좋았습니다. 작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은 93억에서 173억으로 지배순이익은 44억에서 83억으로 크게 증가를 했고요. 작년 2분기에서 올해 1분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PER을 산정하면 9.92배가 나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의 가격은 메리트가 있어 보이죠. 보시는 것처럼 자기 자본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ROE는 현재 7에서 8%대가 나오고 있고 더 좋아질 여력도 있고 부채 비율은 90% 정도로 평범한 수준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의 0.81배 PBR 역시 메리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죠. 물론 마냥 이유 없이 싼 주가는 아닐 겁니다. 리스크 요인들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5G 투자 관련 상황을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고객사인 LG유플러스의 자본 여력이 5G 투자에 따라서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죠. 또한 코로나로 인해 도쿄올림픽의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일본 쪽에서도 5G 투자가 주춤할 수 있겠습니다. 동사는 통신 인프라 구축 계획에 따라 매출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회사를 제외하고 본업만 놓고 봤을 때는 안정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통신장비 쪽은 사이클이 큰 사업이라 지금은 실적 증대기에 막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지만 실적 저조기에는 현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차전지 쪽도 이제 막 틀을 잡아가는 과정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성장기의 산업이기도 해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들 때문에 작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교환사채를 발행하여서 자금 조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교환사채는 전환사채와는 달리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주식과 채권을 교환할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저리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주이익을 훼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가지고 있는 삼지전자와 SAMT 주식을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회사의 IR 홍보 의지가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IR 등 홍보 활동이 일체 없고요. 이에 따라 증권사 리포트 등 자료도 거의 없어서 기업 분석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물론 이 덕에 현재의 메리트 있는 가격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5G와 2차전지 쪽에서 실적이 올라와주는 등 실적 증대가 보이면 회사의 좋은 면들이 부각받으며 재평가받는 시나리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평입니다.
5G나 디지털, 그린 뉴딜 등과 관련된 업황들이 좋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업황과 관련된 주식들은 별개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황이 좋더라도 좋은 만큼 혹은 그것을 초과하여서 기대감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서 주가가 비싼 상태라면 해당 주식의 투자 매력도는 그리 높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5G 혹은 디지털 그린 뉴딜 수혜주라는 것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들입니다. 삼지전자는 이러한 업황의 실질적 이득을 누리는 기업이면서도 그리고 여러 강점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를 보이고 있어 투자 대상으로 고려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개별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를 추천하는 내용이 아니며 최종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에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응원을 보내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